지난주 화요일 오후 제 진료실에 70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병원 청구서를 꼭 쥐고 계시더군요. 선생님, 저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닌가요? MRI 한 번 찍었는데 45만 원이나 나왔어요. 할아버지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청구서를 받아보니 척추 MRI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급여로 찍으셨으면 15만 원이면 됐는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같은 MRI를 찍는데 어떤 분은 15만 원, 어떤 분은 45만 원을 냅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급여 대상인가요? 이 질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2022년부터 척추 MRI가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목 디스크 의심되시는 분들 모두 급여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친절하게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환자분이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비급여로 청구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아끼게 됩니다. 척추만이 아닙니다. 뇌, 무릎, 어깨 MRI도 조건만 맞으면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갈 때 정확히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면 계속 손해보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당장 이 영상 보시고 가족들한테, 지인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척추 MRI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허리 아프셔서 병원 가신 적 있으시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MRI 한번 찍어보시죠. 그럼 대부분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만 끄덕이십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40만 원, 50만 원, 심지어 7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3월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척추 MRI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확대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이 의심되면 급여로 MRI를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비급여로 찍으면 40만 원에서 70만 원입니다. 급여로 찍으면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68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5년 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하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렸습니다. 작년 가을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큰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가 MRI를 찍자고 했고 할머니는 그냥 네 하고 찍으셨습니다. 2주 뒤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52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내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동네 친구분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그거 급여로 찍으면 훨씬 싸던데? 할머니는 그제야 제 병원에 오셔서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저 MRI 너무 비싸게 찍은 거 아닌가요? 제가 청구서를 보니 비급여로 청구된 거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급여로 하셨으면 15만 원이면 됐어요. 할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습니다. 그럼 저 37만 원을 더 낸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급여가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척추관 판탈출증. 쉽게 말해서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가 의심될 때입니다. 둘째,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나이 드시면서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병입니다. 셋째, 척추전방전이증입니다. 척추뼈가 앞으로 미끄러지는 병인데요. 주로 허리에 생깁니다. 넷째, 척추골절이 의심될 때입니다. 다섯째, 척추종양이나 감염이 의심될 때입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의심되면 급여로 MRI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급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의사가 진짜로 위에 말씀드린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셔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잘못된 말투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허리가 좀 뻐근해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의사 입장에서는 단순 근육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말투는 이렇습니다. 선생님, 허리가 아프고요. 특히 다리 쪽으로 저린 느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못 펴겠고요. 조금만 걸으면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상을 말씀하시면 의사는 디스크나 협착증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가 MRI를 찍자고 하면 바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게 급여 대상인가요? 이 질문 딱 한마디면 됩니다. 의사가 네, 급여됩니다 하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의사가 이건 비급여입니다 라고 하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혹시 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의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급여 조건이 되는데도 습관적으로 비급여로 처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비급여가 수익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급여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환자분의 권리입니다. 급여 조건이 되는데 비급여로 청구하는 건 환자분한테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물어보는 게 신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허리나 목이 아프면 구체적으로 증상을 설명하세요. 다리 저림, 힘 빠짐, 통증 부위를 자세히 말씀하세요. 둘째, MRI 찍자고 하면 바로 물어보세요. 이게 급여 대상인가요? 셋째, 비급여라고 하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급여로 전환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30만 원, 4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을 아끼게 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 뒤로 제 병원에서 다른 검사를 받으실 때마다 꼭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이거 급여되는 거죠? 네, 이제 할머니는 한 푼도 억울하게 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꼭 물어보세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이제 2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뇌 MRI입니다. 여러분, 혹시 머리가 자주 아프시거나 어지러우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병원 가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뇌 MRI 찍어보시죠. 그럼 대부분 걱정부터 앞서십니다. 뇌 MRI요? 그거 엄청 비싸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비급여로 찍으면 정말 비쌉니다.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8년부터 뇌 MRI도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급여로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급여로 찍으면
본인 부담금이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입니다. 최소 3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75세 손병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3개월 전부터 어지러움이 심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았고요. 걸을 때도 중심을 잡기가 힘드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때문이려니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진찰하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눈동자 움직임을 봤고요. 균형 감각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뇌 MRI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그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서 급여로 됩니다. 본인 부담금 2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가족분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요. 네, 급여만 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뇌 MRI가 급여가 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뇌졸중이 의심될 때입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급성 뇌혈관 질환 말입니다. 둘째, 뇌종양이 의심될 때입니다. 셋째, 뇌동맥류가 발견됐거나 의심될 때입니다. 넷째,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다섯째, 뇌전증, 예전에 간질이라고 불렀던 병이 의심될 때입니다. 여섯째, 뇌감염이나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될 때입니다. 이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급여로 MRI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머리 아프다, 어지럽다고만 해도 급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의사가 진찰을 했을 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동자 움직임이 이상하다든지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손발의 감각이나 힘이 약해졌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말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자꾸 아파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의사가 단순 두통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말투는 이렇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아프고요. 어지러워서 걸을 때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방금 한 말을 잊어버려요. 한쪽 팔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상을 말씀하시면 의사는 신경학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MRI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치매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요즘 건망증이 너무 심해요. 며칠 전 일을 통째로 기억 못하고요. 길을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가족들이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사는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뇌 MRI를 급여로 처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사가 그냥 MRI를 찍자고만 하고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말을 안 하면 꼭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게 급여 대상인가요? 이 질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급여 조건이 되는데도 습관적으로 비급여로 처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다른 병원 사례가 있습니다. 한 환자분이 어지러움으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MRI를 찍자고 했답니다. 환자분은 그냥 네 하고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청구서를 보니 75만 원이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깜짝 놀라서 다시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나요? 병원 직원이 확인해 보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이거 급여로 했으면 20만 원이면 됐는데요. 환자분은 어이가 없으셨습니다. 그럼 왜 처음에 급여로 안 해주셨나요?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게 급여 대상인가요? 이 질문 한마디가 50만 원을 아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우면 구체적으로 증상을 설명하세요. 어지러움, 균형 잡기 힘들, 건망증, 팔다리 힘 빠짐 등을 자세히 말씀하세요. 둘째, MRI 찍자고 하면 바로 물어보세요. 이게 급여 대상인가요? 셋째, 치매 걱정되시면 치매 검사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급여로 MRI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손병준 할아버지는 급여로 뇌 MRI를 찍고 20만 원만 내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뇌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어지러움은 귀 속 문제였습니다. 치료를 받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비급여로 찍으셨다면 75만 원을 내셨을 겁니다. 55만 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한 푼 한 푼이 소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물어보세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릎과 어깨 MRI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전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면 무릎이나 어깨가 안 아픈 분이 없죠.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요.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픕니다. 병원 가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MRI 찍어보시죠. 그런데 무릎과 어깨 MRI는 척추나 뇌와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했을 때 구조적 손상이 의심돼야 급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뼈나 인대, 연골 같은 것들이 실제로 망가진 게 의심될 때만 급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급여가 될까요? 먼저 무릎 MRI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십자인대가 파열됐거나 파열이 의심될 때입니다. 둘째,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됐을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릎 안쪽 쿠션이 찢어진 겁니다. 셋째, 무릎뼈 골절이 의심될 때입니다. 넷째, 무릎의 종양이 의심될 때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급여로 찍을 수 있습니다. 어깨 MRI는 어떨까요? 첫째, 회전근개가 파열됐거나 파열이 의심될 때입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을 말합니다. 둘째, 어깨 탈구 후에 손상을 확인할 때입니다. 셋째, 어깨뼈 골절이 의심될 때입니다. 넷째, 어깨의 종양이 의심될 때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급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히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고만 하면 급여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해야 할까요? 62세 최영미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에 가셨는데 의사가 MRI를 찍자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네 하고 찍으셨습니다. 나중에 청구서를 보니 45만 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단순 관절염으로 보여서 비급여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억울하셨습니다. 그래도 무릎이 이렇게 아픈데요?
죄송합니다만 단순 통증만으로는 급여가 안 됩니다. 할머니는 돈을 내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동네 친구한테 했더니 친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도 무릎 아파서 MRI 찍었는데 15만 원밖에 안 나왔어.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제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그때 병원에서 증상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무릎이 아프다고만 했어요. 아, 그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해요. 무릎이 아프고요. 특히 계단 내려올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요. 그리고 무릎이 붓고 물이 차는 것 같아요. 쪼그려 앉으면 무릎이 완전히 안 굽혀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의사가 연골 손상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럼 급여로 MRI를 찍을 수 있었을 겁니다.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어깨가 아프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깨가 아프고요. 팔을 들어 올릴 때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심해요. 밤에 어깨 쪽으로 누우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옷 입을 때나 머리 감을 때 팔을 뒤로 돌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사가 회전근개 손상을 의심합니다. 그럼 급여로 MRI를 찍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실전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자고 하면 3단계로 질문하세요. 1단계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게 급여 대상인가요? 의사가 네, 급여됩니다 하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의사가 비급여입니다 라고 하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질문입니다. 혹시 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의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급여 조건이 되는데 습관적으로 비급여로 처방한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 의사가 아니요, 이건 급여 조건이 안 됩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면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질문입니다. 그럼 급여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의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단순 관절염이라서요. 구조적 손상이 의심되지 않아서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이유를 듣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말 급여 조건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아볼 건지 말입니다. 실제로 최영미 할머니는 그 이후에 다른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연골 손상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로 MRI를 찍으셨고 17만 원만 내셨습니다. 같은 증상인데 병원과 설명 방법에 따라 28만 원 차이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소리가 난다, 붓는다,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심하다, 밤에 잠을 못 잔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둘째, 3단계 질문법을 사용하세요. 급여 대상인가요? 급여 전환 가능한가요? 급여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셋째, 납득이 안 되면 다른 병원에서도 추가로 진료를 받아보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20만 원, 30만 원, 많게는 40만 원을 아끼게 됩니다. 병원에 가는 게 무섭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권리니까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MRI 찍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게 급여 대상인가요? 이 질문 하나가 30만 원, 4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을 아낍니다. 척추 MRI, 뇌 MRI, 무릎 MRI, 어깨 MRI 모두 조건만 맞으면 급여로 찍을 수 있습니다.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그냥 아프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아픈지, 언제 아픈지, 어떤 동작에서 아픈지 자세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3단계 질문법을 기억하세요. 급여 대상인가요? 급여 전환 가능한가요? 급여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 3가지 질문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모르면 계속 손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게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들한테, 지인들한테 알려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한테 꼭 보여드리세요. 한 분이라도 억울하게 돈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 2가지 모두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